한국문화교류재단의 공공외교 프로젝트 K컬처 토크 팀의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한국 차문화대에서 이야기해 주실 하시먼 길재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김치 만드는 법을 소개시켜 주실 조영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Many young tea professionals are changing the tea industry in Korea. Use the water to warm up and disinfect teacups. The best temperature for infusing tea is 80 degrees Celsius. The ingredients are cabbage, radish, add the delicious fillings and put it in each cabbage leaf. 네, 저희가 설문에서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국화계열의 꽃으로 더 고급스러운 국화향의 차이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사가셔도 아주 좋아요. 있는 재료로 김치를 담가도 특별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리언 님도 저기 매운 거를 별로 잘 못 먹어서 백김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치는 여기 백그라운드가 너무 멋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땡큐. 한국에 한번 놀러 오시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우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무료로. 이거 리코딩 되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 자, 엔서미디어 이민아 대표는 보다 이제 로컬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서울시나 강남구 그리고 외교부와 콜라보레이션해서 보다 혁신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중간적인 역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어 IR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엔서미디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영어 발표나 혹은 현지 진출에 관련된 문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입니다. 또 유럽과 그리고 북미 부분에서는 최적화된 전문성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want to be rewarded for using social media? Try ZikTalk, where being social pays. ZikTalk is a social media platform that rewards users for connecting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all the features you need: a newsfeed, Messenger, video and voice calls, and a wallet to store your rewards. When you first sign up, we give you free Zik tokens to get you started. We also give you Zik whenever a friend signs up through your referral link. How else do you earn Zik rewards? Earn Zik for every like you receive and for every follower you get. Help a friend learn a language on voice or video call to earn even more Zik. The more active you are, the more likely you are to collect Zik. You can earn Zik tokens, but you can also reward your friends by liking their content, following them, and learning from them. What can you do with the Zik you earn? The Zik tokens you earn can be sent from the ZikTalk app to an exchange, where it can be traded for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and USDT, and even cash. Ready to start earning? Get ZikTalk and begin today. ZikTalk, where being social pays. 네, 한국어 서비스 튜터링 부분에서 국내 최고인 직톡의 신범석 대표는 뉴욕에서 자신이 살면서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싶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워크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런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환율에 대한 변화와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구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요자들이 서로 상호 간에 포인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적 고도화와 또 보다 나아서 내가 원하는 한국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매칭 능력이
아주 그 인상 깊은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이런 직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에듀투큐의 김성희 대표님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런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문제 인식부터 문제 해결, 기대 효과까지에 대한 디자인 띵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또 기관이 원한다면 맞는 툴키트를 데이터로 만들고 이것들을 보다 시각화 자료로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문제 해결사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김성희 대표님은 무엇보다도 세 자녀의 부모님이시고 세 자녀가 다 성년이 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오랜 시간 경력 단절이었던 부분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문제 해결 에듀투큐 디자이너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00여 개 스타트업들을 모집하는 기회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입니다. 에어블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와 집단 지성을 분석하여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와 같은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 과정에서 이 사회공헌 인증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들에게 인정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혁신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치를 보여줬을 때 그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온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공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다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인정제를 받고 나서 지금 600여 개 스타트업들을 모집하는 기회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에어블랙이라는 기업이 소셜벤처인 건 알지만 도대체 이게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정제를 받고 또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다양한 기업들을 추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정제에 대한 이해가 보다 높아졌고, 이 인정제를 통해서 자신도 보다 많은 비즈니스 확대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인정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여러분들이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인정제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네,
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같이 만들어놓은 이제 인정제인데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ESG 생태계에서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데이터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어떤 상생 협력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받고 나서 많은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됐고, 공공기관의 이와 같은 인정제를 통해서 더 신뢰성이 높아졌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신청 방법은 그 지역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고, 우리가 그 요청하는 다양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인정평가 이후에, 이제 그 다음해 연도에 이제 이런 인정제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사업화의 역량을 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에 썼던 서비스는 어떤 건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저는 아프리카를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을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을 양성했었는데요. 아프리카를 가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에 어느 정도 사업화를 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비전을 제시해서 진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을 제가 리서칭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일반 이제 1대1 강의를 통해서 컨설턴트, 브로커처럼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했었는데요.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라는 걸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파리 통의 앱은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사람들이 질문 답변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R 발표 마케팅 전략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지속 가능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공기업 CSR, 데이터 민주화, 그리고 소상공인 생태계, 문화소통, 그리고 공유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그 데이터 밸류 체인에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이것들이 거래 구조 기술, 그리고 사회의 소통 펀딩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임팩트 펀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도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기술성뿐만 아니라 혁신성을 통해서 국제기구, 기부재단,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를 통해서 세계 임팩트 펀드에 대한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북미와 유럽에 아직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한중일의 역할도 중요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5년도 제가 9월쯤에 이렇게 뉴욕 헤어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신청, 그리고 전문 컨설팅, 지역사회 팀빌딩, 기금 마련 행사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참여하고 이것들을 임팩트 투자를 받아서 다양한 성장 혁신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욕이 왜 세계적인 수도인지도 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켓 5.0을 말씀하신 필리 코틀러 그 교수님께서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IR 발표는 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소통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기업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철학적 기반을 통한 기술이 혁신이 되는 파이프라인과 더 나아가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IR 발표 자료의 마케팅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켓 5.0에서는 바로 휴머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혁신성,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IR 발표 자료에 휴머니스트하게 보여질지가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차세대 기술과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앞으로 인식, 호소, 질문, 행동, 옹호라는 어떤 그 표현적 가치를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동 패턴, 그리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것, 행동 기본 동기, 이런 어떤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에서 필요한 슬러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빙산의 일각, 즉 자기 나와 있는 물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 그 잠재적 능력에 대한 설명을 우리 마케팅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크게 첫 번째 원칙은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제2의 원칙은 애자일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은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 안팎에 대한 출처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마케팅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며, 또 애자일 마케팅은 분산된 다양한 분야의 팀들을 활용하여 제품과 마케팅 캠페인을 신속하게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측 마케팅과 맥락 마케팅, 그리고 증강 마케팅, 그리고 이걸 실행 여부가 가능성 있는 예측 마케팅에 대한 기본과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이 어떻게 애자일 마케팅과 연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론을 하면서 우리가 조직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등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가치 선사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세대의 단계적인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 이론, 우리가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 알파세대, 이렇게 어떤 세대별로 구분되는 채널과 그리고 소통법, 키워드, 언어, 이 모든 것들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인간은 인생의 단계별로 최고 우선순위별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세우고 있는 고객층의 어떤 연령과 성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 문화와 그리고 앞으로 그 정책적인 분야를 생각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마케팅과 그 세대별로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마켓 1.0부터 5.0까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품 중심을 얘기했던 마켓 1.0, 그리고 고객 중심을 얘기했던 마켓 2.0, 또 인간 중심을 얘기했던 마켓 3.0, 그리고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켓 4.0, 그리고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의 마켓 5.0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대의 고객층이 어떤 거고 그들의 기호와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어떤 것이고, 다시 말해 Z세대와 알파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류층과 하류층 삶의 우선순위와 이데올로기가 양극화된 사회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런 어떤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양극화가 정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의 어떤 나눔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나 어떤 상생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ESG 경영들이 세계 문화에 자리 잡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제품의 범죄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소셜 마케팅 전략도 보아야 합니다. 경제 위기와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동반한 경제 위기는 저소득 고객의 씀씀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품별로, 상황별로, 시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지도 필요합니다. 또 기업은 보다 행동주의적으로 일어나고 포용과 지속성을 가지고 ESG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또 유엔에서 정한 SDGs라는 포용적인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세계 시민사회라는 어떤 큰 틀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부의 분배나 부의 창조, 그리고 환경 보존의 관점, 그리고 인도주의 관점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조직은 인간 중심의 개념을 수용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비전과 임무와 가치를 정했는데요. 두 번째로서는 SDGs를 맞춰 전략을 짜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7개 목표 중에 어떤 목표가 우리 사업과 맞고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디지털 위협과 약속에서 우린 세그먼트 차이의 격차를 봐야 됩니다. 위협과 약속, 이 두 가지 양날의 칼을 우리는 디자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나치판도 봐야 되는데요. 하이터치, 즉 하이테크의 대극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주의와 그리고 실천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각자 다른 경험과 사회와 개별적인 통제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이 수요자에 맞게끔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기술이 당신의 조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도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직 내에서 구현해 놓은 기술이 고객에게 개인적인 사회적 경험적
또 해결적인 제공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시민사회 문제를 우리가 IR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시를 해보는 사례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로컬 관광의 생태계가 어려졌고 이런 팬데믹 생태계를 이와 같이 구분합니다. 크게 국내 DRDP를 성장률에 대한 미친 영향, 그리고 외래 관광객 및 국민의 해외 관광객 추이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업계의 위기 상황을 팬데믹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수요자와 공급자, 데이터 매칭을 통해서 비대면 인큐베이터 기반 어떤 식문화 매칭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달 음식이 아닌 지역의 로컬 푸드를 식당들을 찾아가고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효과적인 매칭 서비스에 대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푸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인큐베이터는 머신러닝으로 연결하여 자치구,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매칭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지역 로컬 푸드와 또 이런 채널 기반을 보다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선택의 폭을 넓게끔 제공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푸드 생태계 어려움의 팬데믹 상황을 전염병 확산, 그리고 온라인 유통의 확대, 1인 가구 증가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1인 가구지만 사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대부분 반찬이 많다 보니 2인 이상이 먹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데이터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또 홈트족이 많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의 증가와 또 어떤 경기 악화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문제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 문제와 그리고 건강관리 이런 1인 가구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강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요. 자, 홈트족은 이제 자기관리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매니저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시각과 정보로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 그리고 AI 기술이나 애플리케이션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으로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홈트족들 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 한류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댄스나 한류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지털 메타버스 기반의 K-댄스 학원에 대한 구조적인 방향도 제시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의존도가 높은 댄스 아티스트를 데이터 매칭을 통해서 플랫폼을 메타버스 환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2차원적인 차료를 통해서 그리고 멘토 추천을 할 수 있는 인재 매칭, 그리고 이거를 MR 교육으로 연결시켜서 한류 교육이 세계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비대면 생태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과 비대면 생태계가 양극화되는 점은 밀레니엄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들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전문적인 데이터링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회 초년생들이 투자 고민과 목표 설정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를 어떻게 문제를 시각화 제공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크리에이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 예측과 그리고 의인 이상 집합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락다운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코로나의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또 다른 차이점은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의료기기와 해외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컨텐츠 코딩과 그리고 MR 기술을 활용하고 또 쇼룸 앱을 통해서 보다 이런 기술적 기반으로 우리 의료기기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한 거죠. 자, 이 배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그런 의료 전시가 많이 취소가 됐고 이건 뭐 의료 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시가 다 멈췄고요. 또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 그런 의료 전시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에서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의료기기는 또 다른 서비스와 달리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MR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19다 보니까 직접 오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MR 기술을 활용해서 멀리서도 자기가 그 체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안을, 환경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이런 추적 조사를 통해서 보다 이런 다양한 탄소 배출권을 국내에 수출해야 되는 개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국은 또 10대 탄소 배출국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한 구조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각 세그먼트 단위로 공정별로 탄소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이걸 메인 매출 기반으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래 환경은 즉 기업의 관심과 기술의 고도화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런 탄소 배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전염병 확산, 온라인 유통, 취약계층 고령화, 사망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이테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문제 제시와 기획 배경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3단 논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첫 번째 키워드, 플랫폼 기반의 업무 생태계로 한정된 활동에 대한 주제를 보여주고 심리 표현, 이렇게 빨간색으로 키워드를 집어넣고요. 좌에서 우로 이렇게 단계적인 정보 전달의 전개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두 줄에서 많게는 이렇게 다섯 줄까지도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교육 기능과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기술 방향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데이터 흐름도에 맞게끔 좌에서 우 혹은 위에서 아래 이런 단방향 소통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한 판매 과정도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 투자에서 우리가 판매 과정에 대한 단계적 결정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업 인터페이스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퍼널 활동과 세상의 인터페이스 옵션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ESG 생태계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질서와 국제 균형입니다. 1, 2차 대전에서 EU가 유럽이란 국가들이 강력했지만 그 이후에서는 많은 그 전쟁의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어떤 고령화 사회라든가 혹은 어떤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중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태평양 시대가 다가오면서 유럽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ESG라는 게 물론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다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EU와 그리고 북미의 국가들이 어떤 소통의 어떤 그 이해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국제기구가 대부분 다 이렇게 북미나 유럽에 포진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ESG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온실가스입니다.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되고 있고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유사 그 크기나 혹은 산업 규모를 가진 그 국가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EU 사례를 들면 이렇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런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출, 수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그 대안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국가가 시민사회와 기업에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협치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기구와 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기업 개인들이 문화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이런 미중 간의 갈등과 또 한일 간의 수출 규제, 이런 상호 간의 그 무역적 트러블로 인해서 이것들이 극복되면서 보다 세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EU 플랫폼이 보다 활성화돼서 이런 어떤 동북아의 어떤 중심이 됐던 경제 중심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혁신가, 융복합, 협치 이런 세 가지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혁신가는 사회 문제를 융복합과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융복합은 두 가지 이상 기술과 재료를 구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함께 이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는 사실 유럽의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적극 행정도 바로 이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정부라는 부분과 또 어떤 비대면 생태계에서 IT 기술의 어떤 그 시장 접목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좀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빠른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청년 실업과 고용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서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병이 어디에나 마찬가지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독일이나 이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노하우와 시민사회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과 그 저성장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공공일자리, 로컬마켓, 청년 창업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전략적 구성인데요. 단계적인 로컬 데이터 기반으로 이것들이 기술적 연결로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ESG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IR을 구조적으로 전 세계 진출했을 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하는 브릿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비대면, 온도 체크, QR코드로 연결되면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IR 발표 자료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EU가 추구하고 있는 투자 펀드입니다. 주로 유럽에서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패시브 방식의 ESG 펀드가 주가 이루고 있고 2020년 전체 ESG 펀드 시장의 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72%, 한국은 8천억 정도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조 6,500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자, 통상 전략 6가지를 보면 ESG 생태계를 보다 이해하고 이것들을 IR 발표 자료의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전통적인 산업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재생 산업이나 앞으로 4차 산업에서 6차 산업에 걸린 이런 친환경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ESG 강화를 하였고 이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ESG 경영 혁신으로 연결되며 세계 국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타임라인이 디자인될지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국제기구가 말하는 타임라인은 이런 키워드와 이런 다양한 단계적인 ESG 혁신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조약들이 만들어져 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런 ESG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이 부분이 이슈화 될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넷플릭스가 어떤 SK텔레콤을 통해서 어떤 통신료에 대한 부담을 어떤 소송이 관련해서 승소를 했는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과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역 기반의 글로벌 채널 구축을 통해서 그린 뉴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임팩트 평가 그리고 국제사회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보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IR 발표 자료가 보고 있는 정부의 어떤 다양한 정책과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이 그 서류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기업의 사회공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국제사회를 보다 디자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매칭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해외 진출에 관련된 플랫폼들도 우리 IR 발표 자료에서 효과적으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수출 기업과 시민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디자인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런 커뮤니티 구축에서 마이데이터, 지역 매칭, 수출 협업이 우리 서류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수출 협의체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수출 문제 분석과 데이터 확보, 그리고 지역 일자리, 양성평등, 환경을 통한 우리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런 키워드 기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생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수출 문제 해결은 상생 협력, 정보 공유, 펀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며 이것들을 디자인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와 문제 분석에 대한 4단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디자인 생태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코트라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개방과 그리고 지속적인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을 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해야 됩니다. 산업, 기업, 소규모 팀, 개인. 우리 IR 발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수요자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관리 플랫폼으로 연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은 판매와 고객 서비스가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해야 되고 컴퓨터 시스템을 맡기면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IR 발표 자료에서 그런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와 해석들이 보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부족한 특정한 유형의 사고방식을 해결하려며 이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애자일 마케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말하는 애자일 마케팅에서도 전통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팀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정들을 단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시기, 담당자를 통해서 시장 테스트 결과도 분석해야 됩니다. 조직의 민첩성을 평가해보고 조직 내 애자일 마케팅을 시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인지 또 조직 내에 애자일 마케팅을 통해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임팩트 펀드와 그런 다양한 플랫폼사들을 통해서 단계적인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아직 한중일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임팩트 펀드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의 성장을 기다리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단계적인 서비스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며 임팩트 펀드 유치를 통한 현지 파트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출 협의체 및 중간 조직을 통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수출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3차년도 6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며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입과 또 혹은 가공을 통해서 표준화 작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고장 예측이 필요할 때 데이터 바우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구현이나 향상이 필요할 때 데이터 바우처가 도와주었습니다. 활용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데이터 바우처. 이 데이터 바우처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과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가공비,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이런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고 이런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관련된 홍보물이나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ES 2021 might be an all-virtual show, but that doesn't mean the tech is any less exciting this year. 코로나19로 K-팝 콘서트가 사실상 모두 정지되면서 온라인 콘서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oday, we'd like to introduce a new product integrating AI and robotics, designed with Sony's Alpha camera. Stable dynamic remote shooting is possible. Creators have Plastic recycling is in a state of crisis. Less than 10% is actually recycled. Every day, nearly 1 million tons of plastic is created. The current and only process. Hello everyone, I'm Greg Kim. I am the Planning Department Manager from M2S, Media Medical Solution. We are a famous studio for creating VR and AR content.
The Panasonic Automotive AR HUD system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similar to what we've seen used by driver assistance systems such as the Tesla Full Self-Driving Beta. In addition to showing the road ahead, the system detects and informs the driver. 자,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비대면 관련된 유통산업이 커지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유통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전략적인 거는 그렇다고 오프라인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오프라인과 온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 홈쇼핑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또 OTT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이런 마케팅을 활용한 다양한 부분도 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넷플릭스가 지금 콘텐츠 유통 사업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광고 시장까지 점유했을 때 기존에 있던 구글이나든가 유튜브 플랫폼에 많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Here's the version 2 of the kiosk, and these versions have 3 different types, which are built-in, standing, and tabletop. So let's start the simulation video of the built-in type. First, it estimates the real-time age automatically, and it says 25. As the second step, it captures the entire face within one. 안녕하세요. 디핑소스의 김태훈입니다. 저희는 AI용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뭐 어디서 가져와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그리고 뭐 저작권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기술로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자체를 보호하고 이래서 데이터 소유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공하는 사람들도 자,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나 자동차, 인테리어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대면 생태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컨벤션인 CES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들의 주요 제품들이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바운드리 확산 전략은 지금 CES 2021에서 보여주시기 현재 1위인 대만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 have a busy family, and sometimes you probably wish you had a companion to help keep you organized. Entertain your kids and help them learn. Help you watch over your home and more. Now that companion is here, and its name is Misa.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려 로봇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고령화 사회에서 아마 이와 같은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 역할을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기술적 고도화와 또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Hydrogen energy is the power source of our dreams and is set to become the main source of energy in the future. Hyundai has long been preparing for exactly such a future. The history of Hyundai's research and development, fuel cell technology, goes back more than 20 years. The process by which hydrogen becomes energy is quite simple. First, the compressed hydrogen gas that is in the hydrogen storage tank is transferred to the fuel cells.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5G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더 나아가서 초연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VR과 AR을 뛰어넘어 MR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Hello, and welcome to 또 CES 삼성전자가 2021. 좋아하는 스마트팜 Has changed since CES 2020. I feel like I've done a workout just by watching. 보다 이런 데이터적 소통이 앞으로 중요한 마케팅 시대가 되며 또 이런 것들이 개인화, 그리고 맞춤형, 그리고 완전 몰입감, 그리고 유발과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질문 중에서 협상의 맥락 마케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 협상 시 실시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적인 미국, 중국, EU, 일본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부적인 전략도 보면 될 것이며 앞으로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마켓 시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유대인 박물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요점만 단순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4차 산업 규제 혁신과 기본소득, 그리고 신직업, 그리고 로컬 마케팅,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코로나19지만 이런 반도체와 기술 부분, 석유화학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2020년 상반기 급락했던 국제 유가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 우리는 앞으로 고객의 어떤 우리 의사결정과 우리 IR 발표 내에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한 인지, 그리고 호감, 질문, 행동, 옹호에 대한 표현들이 필요하며 우리가 단계적으로 기계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우리가 사업화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기술과 사회적 가치, 혁신적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기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장점들을 결합하고 우리가 인지, 호감, 질문, 행동, 홍보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보고 마케팅 기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 진출에 관련 투자자들이 어떻게 페르소나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지리적, 심리적, 인구 통계학적, 행동적으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광복 관리를 개선하고 우리가 제품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세분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며 예측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관리와 제품 관리, 브랜드 관리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또 예측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우리가 회계 모델로 구성하고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구조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대규모 고객이나 비슷한 고객,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고객 예측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성향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신경망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숨겨진 층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는 예측 모델 회귀 방정식 협업 필터링을 신경망으로 연결해야 되며 회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을 활용해 마케팅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채널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CSR의 사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단계적인 사업화 역량들을 협의체, 디지털 협의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전 세계 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나갈 것이고 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가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새롭게 발생하며 거기에 덧붙여서 문제도 고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서비스 아이어들 발표 자료를 오늘 강의 보다 앞으로 IR 발표 자료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